혹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좀 지치시나요? 정당이란 게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 던져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한 100여 년 전 한 사상가의 통찰을 통해서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반혁명 국가학, 그중에서도 국가 정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우리에게 정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 깊은 불신감 아니면 실망감 같은 거잖아요. 맨날 분열만 조정하고 결국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런 고민이 우리만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네덜란드의 사상가이자 총리까지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미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이런 냉소적인 시선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이퍼는 여기서 아주 급진적인 반론을 내놓습니다. 정당이 생겨나는 건 정치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다양한 신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진짜 자유로운 사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카이퍼가 생각한 정당의 진짜 본질은 대체 뭘까요? 그는 정당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좌파, 우파 이런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신념 그 자체에 진짜 차이가 있다고 본 거죠. 카이퍼는 정치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이 결국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고 주장했어요. 그건 바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궁극적인 권위가 신으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으로부터 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정당의 종류가 딱 두 가지로 갈리는 겁니다. 하나는 정의나 자유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를 위해 싸우는 정당, 다른 하나는 당장의 경제적 이득이나 권력 같은 눈앞의 이익을 쫓는 정당, 이렇게 말이죠. 카이퍼는 이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원리가 없는 정당은 마치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이라는 감각적인 유혹에만 이끌려서 결국 권력과 돈 앞에서 너무나 쉽게 썩어버리고 만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실제로 카이퍼가 이끌었던 당의 이름이 바로 반혁명당이었는데요. 여기서 반혁명이라는 건 모든 혁명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을 정치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려고 했던 프랑스 혁명의 그 근본 사상에 맞선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원리 정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해야 할까요? 카이퍼가 제시했던 민주적 조직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는요, 소수의 명망가나 지식인 엘리트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귀족주의적 정당은 딱 잘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에 농부, 노동자, 평범한 시민들, 우리가 서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정치의 진짜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적 조직을 추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특정 계급이 다른 계급을 이기는 그런 식의 투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 특히 정치에서 늘 소외됐던 보통 사람들, 바로 그 서민의 목소리가 국가 운영에 똑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죠. 물론 그도 이런 대중정당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한 명에게 모든 권력이 쏠리는 걸 아주 경계했죠. 그래서 중앙당이 지역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지원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 전체의 큰 방향은 지키면서도 각 지역의 목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어떤 정당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른 정당과의 연합, 즉 연정에 대해서 카이퍼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연합이 정치에서 꼭 필요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원칙을 가진 정당에게는 이게 정말 위험천만한 길이라고 경고했죠. 그래서 원리 정당이 현실 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연합의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의 영혼, 그 정체성을 팔아넘기지 않으면서도 다른 세력과 힘을 합칠 수 있을까? 그 방법 말이죠.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원칙은 맨날 무시당하면서 다른 정당 좋은 일만 시켜주는 들러리 신세로 전락하는 거죠. 이건 명예로운 희생이 아니라 그냥 이용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카이퍼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섭다고 생각했던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치적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지목한 최악의 질병은 바로 아프실페링, 우리말로는 파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큰 목표보다는 개인의 사소한 의견 차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쉽게 흩어져 버리고 결국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되는 바로 그 현상 말입니다. 그는 이런 행동이 마치 한 마차를 끄는 말들이 전부 제멋대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꼴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결국 아무 데도 못 가고 마차만 부서지는 거죠. 결국 카이퍼의 통찰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당이 영혼 없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뚜렷한 원리를 가지고 국민 전체를 섬기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정치를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 눈앞의 정당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를 위해 존재하나요? 아니면 그저 눈앞의 이익을 쫓아 움직이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당을 원하고 있을까요?